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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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현대 아이오닉 9 모델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오늘의 차량 현대 아이오닉 9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현대 아이오닉이 받고 있는 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캘리그라피의 4륜구동, 그리고 옵션은 풀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트인 캠과 더불어 디지털 사이드미러,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해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전부 다 넣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승차 정원이 6인승이냐 9인승이냐, 아니면 등급이 프레스티지냐 캘리그래피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형과 그리고 향속형 그리고 성능형,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능형, 향속형, 일반형 각각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출력이나 토크가 각각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각각의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더욱더 대박인 사실은 사실 성능형, 그러니까 즉슨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 아이오닉 9 성능형 같은 경우에는 높은 출력과 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 시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5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웬만해서는 성능력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차량인지 직접 카메라 들고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번 현대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을 하긴 했지만 실물을 보는 것은 저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시선보다는 일반인 시선에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아이오닉 대형 SUV고요. 전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의 열을 빠르게 식혀주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에 비해서 전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죠.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릴이 뚫려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혀 있는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단부에도 굉장히 많은 LED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단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LED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깜빡이를 켜도 굉장히 멋스럽게 깜빡거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이렇게 라이트를 켰었을 때에도 굉장히 멋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간에 보면은 더욱더 멋있는 현대 아이오닉 9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사실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동글동글한 느낌을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 자체가 모던한 느낌을 선호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작은 조약도를 좀 크게 늘려놓은 듯한 이미지를 연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럭셔리합니다. 크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서 측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확실히 대형은 대형입니다. 전장 길이는 5060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313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정도를 표현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1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은 보통 자동차들, 특히나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인치업 휠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21인치 휠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9인치로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용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19인치 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약 1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랜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었던 플래시 타입의 도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오닉 9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윗부분을 보면은
아이오닉 9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정말 잘 살려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1열과 더불어 2열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압축 도어는 소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SUV라서 그런지 확실히 지상고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인 제가 탑승을 할 때도 조금 버거운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라도 패밀리카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페 형태가 아니라 외건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이 승차 정원을 6인승 혹은 7인승으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3열의 시트가 존재를 하다 보니 쿠페면 사실 3열의 헤드룸이 너무나도 비좁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쿠페가 아니라 외건 형태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아이오닉 9과 굉장히 멋스럽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인치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약간 벤츠의 멀티스포크인 듯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지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고해 보이는 듯한 느낌 받을 수 있으며 미쉐린 타이어를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면 어떤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 후면의 라이트도 정말 멋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가 긴 형태로 잘 출시가 되었는데 마치 에스컬레이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 아이오닉 9이라는 로고가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만큼 정말 깔끔하게 설계를 잘 해놓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트렁크 여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뭐 이쪽에 레버가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레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이오닉 9은 우측 Q 밑에 부분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가 아쉽게도 클램쉘은 아닌데 클램쉘로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나무랄 건 없고요. 이렇게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V의 C거잭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제가 추측이긴 한데 캠핑을 할 때 트렁크가 안 닫히게끔 홀드를 해놓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답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핑족들이라면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전기 코드를 수납을 해주고 있으며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우측과 좌측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우지는 못합니다. 다시. 그리고 3열 시트를 접거나 폈다. 3열 시트는 접었다 폈다 둘 다 할 수 있지만 2열 시트는 접기만 할 수 있지 필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확실히 대형 SUV라서 그런지 정말 큼직한 사이즈 잘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냥 이렇게 구색만 맞춰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팰리세이드가 3열 시트에 열선이 존재를 했었지만 어째선지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3열의 열선 시트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 좌석 즉 2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만 있지 열선은 따로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C타입 젠더와 더불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컵홀더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의 단점도 분명히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의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크틸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틸? 뭔가 딱 들어만 봤었을 때에는 검정색이다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톤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근데 투톤 컬러가 신기합니다. 왜냐면은 엉덩이 부분은 지금 그레이 시트, 그러니까 화이트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등받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녹색 계열의 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보면은 좀 진한 먹색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조화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소한 부분 지향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조금 더 멋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말들이 많았었죠. 처음에 아우디에서 선보였었을 때에는 콩나물 대가리 같다라고 말씀을 했었지만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붙어서 도드라지지도 않고요. 기능적으로는 확실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 보이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옆 차량을 보실 수가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는 두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위쪽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마 시트를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마 기능이 된다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탑승 시작해 볼게요.
자, 탑승을 해봤는데요. 사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실망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패밀리룩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현대 자동차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과 더불어 시동 거는 버튼이 이제는 이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거는 팰리세이드에서 먼저 만나봤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아이오닉 9인데 사실 다른 현대 자동차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도드라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안쪽으로 보시면은 C타입 단자 3가지를 지원을 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안쪽에 UV 살균까지도 가능한 트레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레이 밑에 쪽으로 보면은 또한 수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짜잘짜잘한 부분들은 정말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넓이도 넓이지만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지간한 짐들은 거의 다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 2개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홀드라든지 아니면 드라이 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조수석을 기준으로 바라봤었을 때 글러브 박스도 있지만 이 위에가 약간은 평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트림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마블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측에는 캘리그래피라는 레터링도 지니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사실 굉장히 조용한 것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고요. 이 가운데에도 뚫려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나마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2열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 굉장히 신기한 점들이 많은데요. 일단 아쉽게도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4존 에어컨이 아니라 3존 에어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3존 에어컨이 들어가는 것만 단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 뿐만이 아니라 통풍 시트도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2열에 앉는 사람이 시원하게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큼지막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썬블라인드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있다 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송풍구가 이 위쪽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빠져 있는 송풍구가 이 위로 다 올라갔구나, 처음에는 송풍구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위에를 보니 이런 식으로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투톤 컬러가 야, 뒤에서 봐도 조금은 특이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눈에 익지 않아서 조금은 특이한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 제가 조금 더 신기했던 부분들을 뽑으라고 하면은 3열 시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열뿐 아니라 3열에도 사람이 최대 2명까지 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3열에 타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끔 지향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트가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모양을 자세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시트의 등받이 각도 앞으로 숙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열에 사람이 탑승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지향을 해줍니다. 물론 이 기능은 조수석만 되고요. 운전석은 그냥 폴딩이 된다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트 자체가 등받이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조절이 된다. 그래서 3열이 조금 더 편하게 탑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 야,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현대 아이오닉 9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대형 SUV 정도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현대 아이오닉 9만큼 딱 맞는 차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리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오닉 9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출고 기간도 어느 정도 대기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빠른 출고와 더불어 저렴한 견적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